학과 선배님이신데 이제 앞으로 잊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문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학을 왜 화학과 친구보다 많이 쓰지? 너희는 주식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동고 동락 7번째 에피소드의 진이입니다. 벌써 2학기가 개강했는데요. 어느새 동국대학교 진이로 영상을 만든 지도 한 학년에 반이 지나갔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개강으로 힘들어할 동국대생들과 최근 대학 입시생들의 수시 접수 기간이었는데요. 자소서 쓰랴, 원서 접수 쓰랴 한창 힘들었을 대학 입시생 분들에게 동고동락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를 힘차게 함께 시작할 학과를 소개해 볼까요? 문과 중에서 가장 이과 같은 학과, 경제학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금 35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맡고 있는 경제학과 17학번 최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54대 경제학과 학생회장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님과 그다음에 경제학과 학생회장님 귀한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시작할 때 소개 멘트로 문과 중에서 가장 이과 같은 학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도 일부 소수만 선택하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경제학과도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왜 경제학과를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입시생분들이 성적에 맞춰서 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도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동국대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됐고, 사실 성적에 맞춘다고 해도 다른 학과들이 많았었는데 왜 경제학과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취업시장에서도 경제학과라고 하면은 다양한 길이 있거든요. 경제학과 정도면은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학에 더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은 학과 중에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교육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어서 원래는 이제 행시를 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행시 과목 중에 교육학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을 제일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경제학으로 진학을 하면은 그 시험에서 비교율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지원했던 게 경제학과였어요. 지금은 그 시험을 접었지만 그래도 경제학과 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교우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경제학과 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제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전공 강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미시경제학 파트가 있고 거시경제학 파트가 있는데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주체와 주체 간의 예를 들어서 뭐 주체로 치자면은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기업과 기업 간에 아니면 기업과 소비자 간 대화 협력 그런 거를 다루는 거라면 이제 거시경제학은 주체 전체 간의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다루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게임 이론, 정보경제학, 국제무역 이쪽으로 나뉘고 이제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화폐금융, 국제금융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세분화가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경제학개론이라고 이런 기초적인 수업도 있고 통계학적인 부분도 물론 다뤄요. 요즘에 또 경제 통계학, 데이터 경제학, 개경 경제학까지 요즘에는 워낙 이런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학과에서도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제학과 학생들은 또 R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배운다고. 그러면 여러 강의 중에서 혹시 좀 인상 깊었던 강의 있으실까요? 저는 경제 통계학이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게 사실 저는 그때 그거를 2학년 2학기 때 수강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경제 통계학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인턴 생활이나 뭐 이런 대활동이나 뭔가 취업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경제학과로서 이제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그때 좀 더 수업을 열심히 들을 걸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분들일 텐데 들어오시면 R 프로그램을 다루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듣고 R 프로그램 경제 통계학 이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게임이론이라는 과목이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요. 흔히 경제학 하면은 뭔가 돈과 관련된 일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게 결국 경제학의 속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게임이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좀 뭔가 디폴트 전략이라든지 뭐 재수의 딜레마라든지 전략적인 상황 하에서 어떻게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한 그 아까 말했던 그 의미가 가장 뭐 잘 담겨진 과목이었어서 저는 그 게임이론이라는 과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강의에 대해서 좀 듣고 나니까 아, 경제학과가 이런 학과구나 감이 오는 것도 같아요. 경제학과가 이미지, 뭔가 편견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많이 들어보신 뭐 말이나 편견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경제학과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친구가 야, 나 주식 뭐 넣을 건지 좀 추천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작 주식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대부분 경제학과에 오면 사실 주식에 대해서 크게 배우지 않는데 사람들은 주식을 잘할 거라는 착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돈을 좀 잘 만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썰 중에 이제 주식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주식 얘기를 가끔 해주셨대요. 근데 어느 날에 교수님이 딱 수업 중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고 갑자기 하시다가 얘들아 너희는 주식하지 마라. 그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수업이 3시간짜리였는데 한 2시간 동안 주식하지 말라 이 얘기만 하셨다는 그런 좀 슬픈지만 웃긴 그런 썰이 있습니다. 절대 저희 학교라고 하지 않았고요. 어디서 들은 경제학과 교수님의 뭔가 뼈아픈 조언이었네요. 네. 그거 아시나요? 혹시 각 학과마다 편견 모음 저는 사실 그걸 보고 너무 공감을 했었거든요. 수학을 조금 잘 못했어갖고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경제학과 하면 수학을 되게 잘하거나 관심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경제학과를 지원 못한 이유가 수학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행정학과를 그래서 안 했다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혹시 좀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경제학과에 들어오고 싶은 입시 준비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학 잘하세요? 좀 잘하시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성적을 잘 받아가시는 거고, 저는 사실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수학 문제도 있으면 수능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읽고 문제를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경제학과 시험을 풀다 보면은 이 문제를 보고 이 공식이 들어가겠다 이걸 딱 한 번에 보고 개념만 잘한다고 이 공식을 바로 대입하기 어려운 게 경제학에서도 아무래도 그렇게 문제 해석 능력이 많이 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네. 혹시 조금 수학이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입시 준비생분들도 네, 우리 소연님처럼 열심히 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제학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분들께 사실 우리 경제학과는 이렇다라고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제학과의 특징은 나는 문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학을 왜 화학과 친구보다 많이 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학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거가 아닌가 하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특징으로는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있어요. 워낙 사람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학번만 해도 90명이 있거든요. 특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사실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는 상경 계열로 불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국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두 학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 체제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학문이라면은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러갈지에 대한 좀 더 응용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학과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 같이 학문적인 영역이라서 팀플을 할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어. 근데 아무래도 경영학과 친구들은 뭐 공모전을 한다든지 마케팅 이쪽 친구들은 굉장히 팀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고, 경영학과 친구들은 재무나 회계, 경제도 이렇게 조금씩 다루는데 저희는 뭐 따로 회계나 뭐 재무적인 것까지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시장 체제에 관해서 많이 다루는 과인 것 같습니다. 경영 경제라고 묻지만 정말 많이 다른 학과다. 내가 만약 경영학과가 정말 가고 싶었다 이랬는데 성적이 안 돼서 경제를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이거 좀 애매하다 뭐 이럴 때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경제학과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경제학과를 나오면 무조건 금융권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학과가 경제학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권 취업 시장에서는 경제학과가 지금 경제학이 속해 있는 시험들도 많아요. 회계사든 뭐 노무사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든 여러 시험에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다루고 있고, 경제학과에 오시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인턴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경제학과에서 배운 것들이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카드 마케팅 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는 가깝게 와닿았던 부분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많은 표본이 있으면 20대에 어떤 뭐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만 데이터를 뽑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프로그램에다가 수식을 다 넣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R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데에서 SQL이라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학부생 때 좀 더 열심히 해둬야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에도 소모임이나 뭔가 학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소개 부탁드려요. 한국생명학회라고 줄임말로 이제 KCC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연합동아리거든요. 뭐 고대, 이대, 뭐 성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렇게 모여있는 이제 6개의 연합지 연합동아리인데, 거기서 이제 경제 경영과 관련된 좀 학술제나 심포지엄 이런 걸 하면서 좀 경제학적 소양을 그 KCC라는 학회를 하면서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제1회 경제학 학술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학생회 여울이랑 그 포즈랑 같이 연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즈가 경제학과 학회인데 이게 굉장히 역사 깊은 학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했다시피 바로 며칠 전이 대입 수시 접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미래의 아코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전면 대면 수업을 맞이한 현 아코분들도 볼 수 있고요. 현재와 예비 경제학과의 아코들을 위해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학과에 오고 싶어 하는 예비 아코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은, 주로 학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맨큐의 경제학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 새내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경제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힘들어도 듣는 게 좋아요.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맞아요. 워낙, 네. 수학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너무 진짜 저도 입학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맨큐의 경제학 그냥 이걸 내가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사야 될 맨큐의 경제학 그냥 한번 내가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그냥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내가 뭔가 미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약하다, 내가 단순 계산 실수를 잘한다 이런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볼 여러 아코분들 이 팁들로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과의 두 분과 함께 인터뷰부터 경제적 남자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분 이번 인터뷰 재밌으셨나요? 네. 이거 살려야 된다. 네. 특히 수연님께서는 이전에 동구동락 영상을 보고 재밌어 보여서 흔쾌히 또 인터뷰에 승낙해 주셨잖아요. 인터뷰 소감이 너무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일단 게임도 이기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연님 인터뷰 소감. 일단 저희 학과 선배님이신데 이제 앞으로 같이 마피아 게임 하면은 믿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믿을 사람이 못 되네.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진짜 미래의 아코님들 제가 지나가면은 인사해주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농담이고 내년에 알아봐 주시고 말 거시면 밥 사드리겠습니다. 밥약까지, 우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7번째 에피소드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딱 수시 접수 기간이 끝난 후에 올라갈 영상이다 보니까요. 저희도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해 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도 이런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 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고, 동락 하면 같이 해주세요. 네. 왼쪽부터. 동고, 동락. 에피소드 7.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